우리 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 가운데 감기만큼이나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허리 통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의 한 80%가 살면서 한 번쯤은 허리 통증 경험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허리 통증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만성 질환으로 갈 수가 있어서 네.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을 한 방으로 관리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도 허리를 좀 아파본 적이 있어서 정말 이럴 때는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왜 몸의 중심인지 뿌리인지 알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 되는데요. 허리의 중심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몸이 구부정해지면서 등과 목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팔과 다리가 몸통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몸통의 중심인 척추가 튼튼하지 않으면 팔과 다리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그래서 보행 장애라든지 팔과 어깨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의 근골격계는 척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척추가 튼튼한 것은 우리 몸의 사지 근골격계가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허리가 불편해지면 그만큼 우리 몸 동작에 제한이 있고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누워서 쉬다 보면 좀 괜찮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귀찮아서 병원을 안 갈 때도 많은데 일단 통증이 발생을 했으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보통 허리 통증이 있으면 대부분 환자들이 일단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많은 환자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참아가면서 견뎌보고 상태를 지켜보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 참아가면서 상태가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만으로 72시간 정도, 약 3일 정도 지나갔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통증의 범위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만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내부 구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자주 참다 보면 이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누적이 되면서 나중에 큰 통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게 평소에 생활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으로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계속 앉아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허리가 좀 자주 뭉치고 아프거든요. 제가 평소에 자세도 약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요즘 들어 허리가 아픈 게 좀 오래 갑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디스크는 저리거나 그런 증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도 통증이 평소보다 오래 가서 디스크나 뭐 그런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 디스크는 아니겠죠? 네, 고민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렇게 좀 자세를 바로 잡든지 습관을 바로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리뼈는 활이 휘어 있는 것처럼 옆에서 봤을 때 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요. 이것을 요추의 전만이라고 합니다. 전만 상태는 체중을 분배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평소 일할 때 자세가 좋지 않거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구부정하게 허리가 구부리고 있으면 체중이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특정 부분에 많은 힘이 가해집니다. 그 부분에 있는 디스크와 뼈, 관절,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차츰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시간이 지나면 탈이 나게 됩니다. 또한 뼈, 관절, 디스크에 혈액을 통해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가고 대사산물들이 잘 배출되어야 하는데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게 되면 그러한 작용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도 허리를 한번 삐끗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두면 낫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가고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병원을 얼른 달려갔었는데 실제로 저처럼 방치했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다고요. 맞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생기죠.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뼈 사이에서 체중을 잘 받쳐주고 외부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구조물입니다.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지속된다면 디스크의 탄력이 줄어들고 조금씩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척추관 협착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농사를 짓는다든지 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놨다 반복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큰 부담이 오랫동안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을 넘어서서 허리뼈를 이어주고 있는 관절이라든지 주변의 인대들이 상당히 두껍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좁게 만들게 되고 이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허리뿐만 아니라 양쪽 다리도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얼른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는 게 좋을 텐데요.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예, 이 환자는 젊은 남성인데요. 네.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앉아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네. 특히 운전하는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있기 때문에 허리 아래쪽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게 됩니다. 허리에 어디가 좀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허리 아래쪽에 이제 골반과 맞닿아 있는 부분의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병원에 방문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은 추나요법을 하기 전에 골반의 틀어짐과 허리의 균형을 보는 것이고 네. 추나요법으로서 이것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이제 뼈를 맞춰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교정뿐만 아니라 허리 근육 긴장된 부분을 풀어주고 관절의 가동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네. 아프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네. 치료하시다 보면은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네. 치료하고 있는 것은 약침 치료인데요. 네네. 한약을 주사로 만들어서患부에 직접 주입을 함으로써 염증 상태를 개선시키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침 치료를 하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예, 한의원에서 많이 볼 수 네네. 있는 침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안에 있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법이죠. 또 침을 놓고 이렇게 자세를 움직여줌으로써 동작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허리의 순환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추나요법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봤는데요. 네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이런 추나요법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추나요법이란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허리가 틀어져 있고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 교정요법을 통해서 허리의 균형을 맞춰주고 허리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의 가동성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튼튼한 허리를 갖게 되고 오랫동안 허리를 건강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저도 허리를 한번 다쳐본 입장에서 이 추나요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추나요법이 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예, 골반과 허리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골반의 불균형이 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골반의 틀어짐이 허리 좌우의 밸런스를 맞지 않게 하기 때문에 추나요법으로서 골반을 교정시키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게 되겠고요. 허리 관절 사이에 좁아져 있는 부분을 넓혀주고 근육이 긴장된 부분을 풀어주고 관절의 가동성을 늘려줌으로써 허리 통증을 줄이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로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을 텐데요. 어떤 증상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먼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봤듯이 허리 구조를 아는 것이 디스크로 인한 증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구조가 있어서 체중을 분산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준다고 했고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신경 입장에서는 이를 이물질로 인식하여서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서 신경이 손상이 되는데요. 신경이라는 것이 허리에서 출발하여서 엉덩이 다리 쪽으로 모였다 흩어지면서 발끝까지 이어지는데 허리에 생긴 문제로 인해서 엉덩이 다리 쪽에도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손상되는 감각신경에 따라서 시리다든지 저리다, 차갑다, 아프다, 찌르는 듯이 불편하다 등 다양한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신경 통증뿐만 아니고 단순히 허리만 아프더라도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통증의 양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든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통증의 범위가 늘어난다면 허리 통증만 있더라도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허리 디스크로 이미 진행이 된 후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예, 조금 전에 추나요법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외에도 한약 치료와 약침 치료가 있겠습니다. 한약 처방은 대표적인 한의 치료 중에 하나로서 디스크 주변의 염증 상태를 줄여주고 신경이 손상된 것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염증 상태가 줄어들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이후로는 주변의 근육과 인대, 뼈 등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재발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허리를 튼튼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약침 치료라는 것은 먹는 한약뿐만 아니고 한약을 주사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한약을 먹으면 복용을 해서 안에 흡수가 돼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약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한약물을 직접 환부에 주입을 함으로써 통증을 줄여주고 디스크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희범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윤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여름철에 잘 막고 차단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근데 요즘 같은 가을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네, 맞아요. 태양의 고도가 가을엔 낮아서 직접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양은 더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태양을 직접 보는 우리 눈이 가장 취약할 텐데 가을 볕에 눈 건강 지키기 위해서 선글라스 써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